엄마, 저 바빠요. 이걸로 택시비나 쓰세요. 10,000원짜리 15장. 카이스트 출신 대기업 연구원인 큰아들이 병원비 달라는 어머니에게 건넨 전부였습니다. 회의 있다며 5분도 안 돼 쫓아냈죠. 둘째는 더했습니다. 이탈리아 유학파 셰프라는 자가 꺼낸 건 고작 7만 원. 엄마, 요즘 환율 장난 아니에요. 이게 전부예요. 화려한 레스토랑 구석자리. 손님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어머니를 밀어넣고 30분을 기다리게 한 뒤 던진 돈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초라한 어머니의 표정에 절망 대신 묘한 미소가 스쳤거든요. 봉투를 받아든 손이 떨리는 게 분노인지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게 너희들 진짜 모습이구나.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어떤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진실 기록장이라는 제목 아래 세 자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왜 거짓골로 자식들을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두 아들이 어머니 몰래 준비하고 있던 충격적인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겨울비가 차갑게 내리던 밤 10시였습니다. 강순옥은 비에 젖은 낡은 점퍼를 털며 현관문을 열었죠. 68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는 여전히 곧았지만 어깨에 내려앉은 피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우편함에서 꺼낸 등기우편 하나. 발신인은 한국특허청이었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박동 측정 센서 특허권, 고 최도연. 정산 금액 200억 원? 순옥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죠. 남편이 30년 전 개발했던 그 기술이 이제야 빛을 본 것이었어요. 최근 웨어러블 기기 붐과 함께 전 세계 기업들이 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천문학적인 로열티가 발생한 겁니다. 거실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남편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죠. 당신, 이제야 인정받았네. 근데 당신 없는 이 돈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뭘 하겠다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이스트 출신 큰아들 지우는 대기업 연구원이 되어 강남에 살고 있었죠. 이탈리아 유학파 둘째 민재는 유명 셰프가 되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막내 하늘만 고졸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살았는데 요즘은 명절에도 안 오는구나. 최근 들어 뭔가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석 달째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둘째는 전화마저 짧게 끊었죠. 엄마, 지금 손님 많아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일하게 자주 찾아오는 건 막내 하늘뿐이었어요. 순옥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죠.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가난한 노인이어도 너희들이 날 찾아올까? 돈이 없어도 엄마인 날 사랑할까?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이 모습 그대로 자식들 앞에 서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래, 이번엔 내가 시험해보자. 진심을, 돈이 아니라 마음을. 순옥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 칸에서 10년도 넘은 낡은 점퍼를 꺼냈어요. 지퍼가 고장나서 잘 올라가지도 않는 것이었죠. 구멍난 운동화도 함께 꺼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초라한 모습. 자신도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너희 아빠가 이 돈 남기고 갔구나. 근데 이건 시험이야. 누가 진짜 내 자식인지 알아보는. 테이블 위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어요.
2025년 2월 진실 기록장. 그 아래 세 개의 칸을 그렸죠. 지훈, 민재, 하늘. 이제부터 너희들 진짜 모습을 보겠다. 창밖의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요.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가난하고 병든 어머니가 되기로, 그리고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기로. 이 복수극의 막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올랐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죠. 창밖 비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른 아침 순옥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영양크림을 꼼꼼히 바르며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물로만 대충 세수를 하고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죠. 서랍을 열어 3년 전 무릎 수술 때 받았던 병원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특허 서류를 교묘하게 끼워 넣었어요. 겉으로 보면 그저 병원비 서류 뭉칠 뿐이었죠. 거실 테이블에 놓인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제 적어둔 제목이 선명했어요. 2025년 2월 진실 기록장. 그 아래 세 개의 칸에 각자의 반응을 기록할 예정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첫 줄을 적었어요. 오늘부터 나는 가난하고 병든 어머니다. 돈 한 푼 없는 늙은이. 이제 너희들 진짜 얼굴을 보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큰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죠. 5번, 6번. 겨우 받은 아들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출근 준비 중인데. 지훈아, 엄마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아, 또 돈이야? 엄마, 나도 요즘 빠듯해. 카드값도 밀렸고. 순옥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아렸어요. 그래도 점심때 회사로 와. 조금이라도 줄 테니까. 알았어. 점심시간에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순옥은 둘째 민재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연락했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이게 무슨. 아, 병원비? 엄마, 나 진짜 요즘 장사 안 돼서 힘들어. 재료값도 올랐고.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자. 저녁에 내 레스토랑 갈게. 에이, 굳이 여기까지. 알았어. 7시에 와. 손님 없는 시간에. 민재의 목소리엔 귀찮음이 묻어났죠. 순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막내 하늘에게는 문자만 보냈어요. 엄마야.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내일 볼래? 1분도 안 돼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갈게요. 어디 아파요? 순옥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하늘만은 마지막에 시험하기로 했죠. 왠지 그 아이만큼은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옷장에서 가장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지퍼가 고장나서 반쯤만 올라가는 것이었죠. 구멍난 운동화도 신었어요. 끈을 묶으며 생각했습니다. 40년간 너희 뒷바라지했어. 학원비, 과외비, 유학비. 내 청춘 다 바쳤지. 이제 그 대가를 확인할 시간이야.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아파트 경비원 문달수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날도 추운데. 순옥은 그냥 지나쳤어요. 오늘은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순옥의 그림자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졌죠. 행인들은 초라한 노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200억 재산가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 오늘부터 나는 그저 가난하고 아픈 어머니야. 돈 때문에 자식한테 손 벌리는 초라한 늙은이. 지하철 안에서 순옥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남편 도연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당신이 늘 말했잖아.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 마음이라고.
진짜 재산은 서로 아끼는 마음이라고. 그 말이 맞는지 이제 확인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화려한 빌딩들 사이로 큰아들이 일하는 대기업 건물이 보였습니다. 순옥은 잠시 멈춰섰죠. 지훈아, 넌 엄마가 정말 돈 때문에 온 줄 알겠지? 병원비 때문에 찾아온 귀찮은 노인네라고 생각하겠지? 로비로 들어서자 보안 요원이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불안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어디 가시는지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아들 만나러 왔어요. 강지훈 연구원. 아, 강 박사님 어머님이세요? 잠시만요. 보안 요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런 초라한 사람이 그 잘나가는 강 박사 어머니라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했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로비 의자에 앉아서요. 직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누구야? 강 박사님 어머니래. 에이, 설마. 강 박사님이 저렇게 가난한 집 출신이야? 순옥은 모든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이것도 시험의 일부였으니까요. 드디어 지훈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빳빳한 양복, 반짝이는 구두. 순옥의 초라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엄마, 여기까지 왜 왔어? 전화하면 내가 찾아갔을 텐데.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운 게 역력했어요. 미안해. 급해서. 로비 구석으로 가요. 여기 사람 많아서. 아들은 어머니를 구석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순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카이스트 나온 자랑스러운 아들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로비 구석,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지우는 시계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빨리 얘기해요. 회의 있어서 10분밖에 시간 없어요. 순옥이 병원비 봉투를 꺼내자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지갑을 꺼냈죠. 얼마나 필요한데요? 수술비가 좀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엄마,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하, 진짜. 지우는 짜증스럽게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카드를 몇 장 꺼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카드는 다 한도 찼고 현금밖에 없는데 10,000원짜리 15장을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15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일단 이거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음 달에 줄게요. 요즘 애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말 빠듯해서. 순옥은 봉투를 받으며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치자 지훈이 먼저 돌아섰어요. 엄마, 나 진짜 가야 돼. 부장님이 기다려서. 그래, 가봐.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뭘 고마워해요? 아, 맞다. 엄마 혹시 민재한테도 연락했어요? 응,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 그래요? 그럼 걔한테도 좀 받아요. 레스토랑 하면서 돈 꽤 벌었대니까. 지우는 그 말을 끝으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순옥은 로비에 홀로 남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볼일 끝나셨으면 나가주세요. 여기 오래 계시면 곤란합니다. 밖으로 나오니 점심시간이라 직원들이 쏟아져 나왔죠. 지훈도 동료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순옥과 눈이 마주쳤지만 모른 척 지나갔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강 박사, 아까 그 할머니 아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냥 길 물어보신 분인데. 순옥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모른다고 하다니요. 근처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참치김밥을 샀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어요. 순옥은 영수증 뒤에 메모했죠.
지운 15만 원. 표정 짜증. 시간 5분. 나를 모른다고 함.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편의점을 나오니 문달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택배 왔는데요. 중요해 보이던데 언제 받으실래요? 나중에 받을게. 지금은 좀. 어머님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순옥은 애써 밝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가웠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갔죠. 모두가 바빠 보였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렇게 바빴지. 아이들 도시락 싸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녔어. 그 시절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자식 뒷바라지가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았죠. 순옥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둘째 차례였어요. 일어서는 다리가 무거웠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저녁 7시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 섰어요. 간판에 셰프 강민재라고 크게 적혀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실내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들 만나러 왔어요. 강민재 셰프. 직원이 순옥의 초라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죠. 아, 네, 잠시만요. 주방으로 뛰어간 직원. 잠시 후 민재가 셰프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하얀 유니폼이 눈부셨어요. 어머니를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이렇게 오실 줄은. 아, 저쪽 구석 테이블로 가요. 손님들 눈에 잘 안 띄는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큰아들과 똑같았어요. 초라한 어머니가 부끄러운 거죠. 민재는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바쁜 척 했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앉았어요. 엄마, 오늘 예약 손님이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빨리 얘기해요. 순옥이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자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요즘 재료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요?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하는 거라 환율까지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민재는 한숨을 쉬며 지갑을 열었어요. 10,000원짜리 7장을 꺼냈습니다. 7만 원. 이것밖에 없어요. 카드도 다 긁어서. 아, 맞다. 주머니에서 2만 원을 더 꺼냈어요. 이건 택시비로 쓰세요. 밤에 위험하니까. 하지만 택시는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일어서자 민재는 벌써 주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을 보니 보험 설계사처럼 보이는 남자가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상필이라는 명찰이 보였어요. 민재와 아는 사이인지 눈인사를 나누는 게 보였죠. 순옥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 왜 보험 설계사가 여기 있지? 레스토랑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었어요. 뒤돌아보니 민재는 이미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비췄죠. 커플들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지하철 안에서 메모했습니다. 민재 7만 원. 추가 2만 원. 표정 불편함. 대기 30분, 대화 3분. 옆자리 젊은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기 알람이 떴습니다. 젊은이는 알람을 끄고 게임을 계속했죠. 요즘 애들은 다 저런가 봐. 부모는 그저 알람 정도로 생각하는. 집에 도착하니 10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문달수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택배 때문에 기다렸어요. 내일 받으신다고요? 응, 내일 받을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네. 문달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순옥은 그저 웃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지훈이는 15만 원, 민재는 7만 원. 이게 내 40년 헌신의 대가구나. 창밖으로 겨울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동네 약국에 들렀습니다. 어제 두 아들을 만나고 난 후 속이 뒤집어져서 소화제가 필요했어요. 약사 오복녀가 반갑게 맞았죠.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 좀 주세요. 오복녀가 약을 포장하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40년 약사하면서 느낀 건데요. 소화불량은 대부분 마음병이에요. 혹시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 있으세요? 순옥이 놀란 표정을 짓자 오복녀가 웃었어요. 다 알아요. 엄마들 표정만 봐도 자식 무심은 독이죠. 근데 이 약은 공복에 드시면 속만 쓰려요. 자식 속 말고요. 농담 같지만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오복녀는 비타민도 함께 챙겨줬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어머님, 때론 거울이 깨져야 새 거울을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그래, 이 독은 내가 해독해야지. 깨진 거울도 내가 치워야지. 집으로 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막내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제 문자 받고 밤새 걱정했어요. 지금 어디예요? 집에 가는 길이야.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저녁에 꼭 만나요. 8시에 갈게요. 하늘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어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늘만은 시험하고 싶지 않았지만 공평해야 했죠. 세 자녀 모두를 같은 저울에 올려야 했습니다. 그래, 8시에 와. 저녁 8시, 하늘이 도착했어요. 원룸 계단을 뛰어 올라온 듯 숨이 가빴죠. 문을 열자마자 순옥을 보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요? 하늘은 순옥을 방으로 이끌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식탁엔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순옥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엄마가 올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어요. 앉아요, 빨리. 하늘이 밥을 푸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어제 문자 받고 정말 놀랐어요.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거죠? 돈이 필요해요? 병원비? 순옥이 병원비 봉투를 꺼내자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얼마나 필요해요? 수술해야 해요? 순옥이 대답하기도 전에 하늘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에서 철제 상자를 꺼내왔어요. 상자를 열자 통장 3개와 봉투 하나가 보였죠. 하늘이 통장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이게 정기적금 1,300만 원, 이건 적금 540만 원, 이건 비상금 200만 원. 합쳐서 2,040만 원이에요.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어떻게 이렇게 5년 동안 모은 거예요. 야근, 특근,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쓸 줄 모르고 모으기만 했어요. 하늘이 통장을 모두 순옥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다 가져요. 병원비든 뭐든 필요한 대로 써요. 나는 또 벌면 돼요. 젊으니까. 하늘아, 이건 내 결혼 자금이잖아. 이렇게 다 주면 어떡해. 엄마가 아프면 결혼이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 없으면 나도 없어요. 하늘이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죠. 이것도 읽어봐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초등학교 때 기억나요? 아빠 사업 망하고 우리 반지하 살 때.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울었잖아요. 그때 나 결심했어요. 크면 엄마 절대 울리지 않을 거라고. 근데 내가 너무 못나서 아직도 공장에서 일해요. 대학도 못 가고. 미안해요. 그래도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평생 우리 위해 희생했잖아요. 이제 내 차례예요. 내가 엄마 지킬게요. 오빠들은 잘 나가니까 자기들 인생 살고 못난 막내가 엄마 모실게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아, 엄마 울지 마요. 그리고 이거. 하늘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은 거예요. 비상금이에요. 300만 원 더 있어요. 이렇게 다 주면 넌 어떡해? 난 괜찮아요. 엄마만 건강하면 돼요. 엄마, 병원 같이 가요. 큰 오빠랑 작은 오빠한테도 연락할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쟤들은 바빠. 바쁘긴요. 엄마가 아픈데 뭐가 바빠요? 내가 전화할게요. 하늘이 핸드폰을 꺼내려 하자 순옥이 말렸습니다. 하지 마. 그냥 너 하나면 충분해. 하늘이 순옥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엄마, 내가 못나서 미안해요. 카이스트 간 큰오빠나 유학 간 작은오빠처럼 되지 못해서. 뭔 소리야. 넌 내 자랑이야. 거짓말하지 마요. 고졸에 공장 다니는 딸이 무슨 자랑이에요. 진짜야. 넌 내가 제일 아끼는, 제일 사랑하는. 순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밤 11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하늘 전 재산 2,340만 원. 펜을 놓고 하늘을 올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 하늘이었지만 순옥의 마음엔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막내 하늘이라는 별이요.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네. 이 아이 하나면 내 40년이 헛되지 않았어. 집에 도착하니 문달수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늦게 들어오시네요. 막내딸 만나고 오셨어요? 응, 그래. 역시 막내가 최고죠? 큰애들은 성공해도 부모 안 챙기는데 막내는 달라요. 문달수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순옥은 방으로 들어와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죠. 여보, 봤지? 우리 하늘이. 저 아이가 진짜야.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하늘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이거 좀 봐요. 어제 엄마가 두고 간 병원비 봉투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하늘이 내민 건 보험 상담서였습니다. 피보험자 강순옥, 수익자 가족대표라고 적혀 있었죠. 보험 설계사 이름은 조상필. 순옥도 처음 보는 서류였어요. 이게 뭐야? 나 이런 보험 든 적 없는데. 그러니까요. 엄마가 모르는 보험이라니. 이거 언제 상담받은 거예요? 하늘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상담 날짜가 최근이었어요. 그것도 큰오빠 지훈이 일하는 회사 근처 사무실에서요. 엄마, 이거 이상해요. 사망보험금이 10억이에요. 누가 엄마 몰래 이런 걸?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들들이?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죠. 하늘이 핸드폰을 꺼내 조상필을 검색했어요. 대형 보험사 설계사네요. 주로 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영업한대요. 근데 왜 엄마한테? 그만해.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착오? 엄마, 이건 착오로 넘길 일이 아니에요. 혹시 큰오빠나 작은오빠가. 하늘아.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은 불안했습니다. 어제 민재 레스토랑에서 본 그 남자가 조상필이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그때 문달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어제 큰아드님이 오셨었는데 정장 입은 남자랑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 네, 그 남자 서류 가방에 보험회사 로고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주차장에서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던데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이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는 건가? 보험금을 노리는 건가? 밤이 되자 순옥은 혼자 방에서 고민에 빠졌어요. 책상 위에는 200억 로열티 서류와 보험 상담서가 놓여 있었죠. 복수를 해야 하나? 이대로 넘어가야 하나? 남편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해? 애들이 정말 나를 돈으로만 보는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집에 갈게요.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 전화로는 좀.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죠. 이어서 민재도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토요일 저녁에 집에 갈게요. 중요한 얘기 있음. 3개월 만에 방문 약속이었습니다. 순옥은 직감했어요. 보험건으로 오는 거라고. 그래, 너희들이 먼저 칼을 뽑았구나. 그럼 나도.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순옥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유진 변호사였죠. 하늘이 소개해준 친구였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서류들 좀 봐주세요. 그리고 녹음이나 녹화 같은 거 증거로 쓸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서유진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보험 서류는 상담 단계네요. 아직 계약은 안 됐고요. 그런데 이 로열티 서류는 세상에 200억이요? 조용히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증거를? 토요일에 가족 모임이 있어요. 모든 걸 밝힐 거예요. 도와주실 수 있죠? 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동석하겠습니다. 녹화 장비도 준비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봉려 약국 앞을 지났어요. 오봉려가 나와서 손짓했죠. 어머님, 잠깐만요. 왜요?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누군가 큰 돈을 상속받을 거라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그래요? 조심하세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남이 되거든요. 오봉려의 충고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녁 하늘이 또 왔어요. 엄마, 토요일에 나도 같이 있을게요. 오빠들이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요. 그래, 같이 있어줘. 엄마, 근데 정말 괜찮아요? 혹시 오빠들이. 괜찮아. 다 계획이 있어. 하늘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게요. 엄마는 내가 지킨다니까요. 순옥은 하늘을 안았어요. 이 아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정리할 시간이었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순옥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토요일 마이너스 심판의 날. 모든 가면을 벗길 시간.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어요. 두 아들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 이제 어머니가 답할 차례였죠. 너희가 나를 돈으로 봤구나. 그럼 나도 너희를 돈으로 심판하겠다. 복수극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순옥의 집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가방과 USB 그리고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 서유진이 먼저 도착해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죠. 어머님, 준비 다 됐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녹화가 시작돼요. 고마워요. 하늘이 친구분이 이렇게 도와주시니. 하늘이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걔가 얼마나 어머님 걱정하는지 아세요? 새벽에 전화해서 울면서 부탁하더라고요. 순옥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어머니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어요.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문달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큰아드님 오셨어요. 주차하고 올라오시는 중이에요. 알았어요. 순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늘이 그 손을 꼭 잡았죠. 5시 정각, 지훈이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거실로 들어오다가 서유진을 보고 멈칫했죠. 이분은 누구세요? 왜 변호사가? 앉아. 설명할게. 엄마, 이게 뭐예요? 하늘아, 너 뭐 하는 거야? 하늘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보호하는 거야, 오빠. 앉아요.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뭘 보호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조금만 기다려. 민재도 오면 얘기할게. 5시 30분, 민재가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를 파악했죠. 형, 이게 뭔 상황이야? 나도 몰라. 방금 왔어. 민재가 서유진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변호사까지. 엄마, 설마 우리 상속 때문에? 상속? 내가 죽어야 상속이지. 난 아직 살아있어. 순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두 아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유진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부터 대화 내용을 녹화하겠습니다. 법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정말 이래야 해요? 앉아. 너희가 먼저 시작한 거야. 순옥이 보험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아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봐. 피보험자 강순옥, 사망보험금 10억. 수익자 가족대표. 지훈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그냥 혹시 몰라서. 혹시 뭘? 내가 죽을까봐? 그래서 10억짜리 보험을. 민재가 거들었어요. 엄마, 오해예요. 효도 보험 같은 거예요. 나이 드시니까. 효도? 내 죽음에 10억을 꺼는 게 효도야? 하늘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빠들, 이것도 설명해봐요. 화면에는 SNS 캡처가 떴어요. 지훈의 익명 계정이었죠. 부모 부양 스트레스 장난 아님. 매달 생활비 달라, 병원비 달라.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민재의 계정도 있었습니다. 노인연금 진짜 너무 적다. 자식들한테 다 떠넘기는 시스템 개선해야. 지훈이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늘이가 다 찾았어. 너희 진짜 생각을. 순옥이 일어섰습니다. 너희 아빠가 30년 전에 개발한 특허 알지? 심장박동 센서. 그게 왜요? 로열티가 들어왔어. 200억. 두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재가 벌떡 일어났어요. 200억? 진짜요? 그래, 진짜야. 근데 너희는 자격이 없어.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가 장남, 차남이에요. 당연히 우리 몫이 있죠. 뭐? 15만 원 주고 날 모른다고 한 너한테? 7만 원 주고 바쁘다고 쫓아낸 너한테? 문달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밖에까지 소리 들려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유진이 차분히 말했어요. 보험건은 상담만 진행됐고 실제 계약은 없었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도덕?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지훈이 항변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순옥이 가방에서 특허청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진짜야. 너희 아빠가 남긴 유산.
근데 이건 효도하는 자식한테만 주는 거야.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하늘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충분해요. 더 이상은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순옥이 USB를 들었습니다. 이 안에 너희 아빠 유언이 있어. 누가 진짜 상속자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지훈과 민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밖에서 오복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소란스러워서 와봤어요. 문달수가 대답했죠. 가족회의 중이세요. 아주 중요한. 순옥은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심판은.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폭풍의 서막이 올랐어요. 순옥이 USB를 테이블에 내려놓자 지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보험은 진짜 엄마를 위한 거였어요. 그래.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재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보험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내 죽음에 10억을 걸면서 하늘이 일어섰습니다. 오빠들, 그만해요. 변명만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요. 왜 엄마한테 그랬어요? 평생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한테. 지훈이 하늘을 노려봤어요. 넌 뭘 알아? 고졸에 공장 다니는 내가. 나는 카이스트 나와서 대기업 다녀. 내 스트레스를 내가 알아? 스트레스? 그게 엄마 무시할 이유가 돼요? 민재도 거들었습니다. 하늘아, 넌 몰라. 성공한 사람의 부담감을.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 기대치. 그래서 엄마한테 7만 원 준 거예요? 이탈리아 유학 비용은 누가 댔는데? 서유진이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상필 씨와 두 분이 여러 차례 만났더군요. 순옥이 서유진을 봤어요. 여러 차례요? 네, 제가 조사해 봤는데 석 달 전부터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레스토랑에서도, 회사 근처 카페에서도. 하늘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것 봐요. 통화 기록이에요. 화면에는 지훈과 조상필의 통화 내역이 빼곡했죠. 민재의 기록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오빠, 일주일에 3번씩 통화했네요. 그것도 밤늦게. 지훈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상담 때문에. 상담이 그렇게 자주 필요해요? 엄마 몰래? 순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가 정말 날 그렇게 봤구나. 돈 나올 곳. 죽으면 더 큰 돈 나올 곳. 그때 문달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거 전해드리래서요. 오복녀가 보낸 쪽지였어요. 어머님, 큰아드님이 약국에 와서 수면제 처방 물어봤어요. 어머니 드릴 거라고 했는데 조심하세요.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이 쪽지를 보고 소리쳤어요. 수면제? 오빠, 이게 뭐야? 설마 엄마한테. 아니야. 그건 오해야. 엄마가 불면증 있다고 해서. 내가 언제 불면증 있다고 했어? 순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재가 형을 쳐다봤어요. 형, 설마. 진짜로? 아니라니까. 그냥 만약을 위해서. 서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만약이요? 무슨 만약이죠? 지훈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시니까. 하늘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오빠들이 무서워요. 순옥이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두 아들을 봤죠. 사실 나도 너희를 시험했어. 가난한 척, 아픈 척 하면서. 민재가 놀랐습니다. 뭐요? 연기였다고요? 그래. 너희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돈이 없어도 날 사랑하는지. 지훈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우릴 속인 거예요?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너희가 먼저 날 속였잖아. 보험 들면서. 하늘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속인 게 아니에요. 진실을 확인한 거예요. 오빠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민재가 체념한 듯 앉았어요. 그래, 우리가 못됐어. 인정해. 근데 엄마, 200억이 진짜예요? 왜? 이제 와서 관심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순옥이 일어섰습니다. 너희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서로 아끼는 마음이 진짜 유산이라고. 그때 하늘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나는 돈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평생 엄마 모실게요. 순옥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딸이었어요. 서유진이 USB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유언 영상 보시겠어요? 아직이야. 먼저 들을 얘기가 더 있어. 순옥이 두 아들을 봤어요. 너희 정말 반성한다면 기회를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지훈과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였죠. 뭐든 할게요, 엄마. 그래. 그럼 먼저 조상필한테 연락해. 보험 취소하고. 네, 당장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매주 와. 돈 달라는 말 없이. 그냥 엄마 얼굴 보러.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매주 올게요. 하지만 순옥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하루의 끝이 보였죠. 그날 밤 11시 익명 제보가 SNS에 올라왔습니다. 강남 보험 사기 미수 사건 대기업 연구원과 유명 셰프, 노모 대상 10억 보험 시도.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댓글이 폭주했죠. 미친놈들이네.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카이스트 나와서 하는 짓이 그거. 레스토랑 이름 뭐야? 절대 안 간다. 하늘이 핸드폰을 보며 순옥에게 보고했습니다. 엄마, 벌써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어요. 댓글도 1000개가 넘고요. 그래, 빨리 퍼지네. 순옥은 담담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서유진이 옆에서 조언했죠. 어머님, 이 정도면 두 분 다 타격이 클 거예요. 특히 회사나 사업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회사에서 당분간 출근하지 말래요. 이미지 때문에. 그래, 안 됐네. 안 됐다고요? 엄마가 퍼뜨린 거 아니에요? 내가 증거 있어?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민재의 전화도 왔어요. 엄마, 레스토랑 예약이 다 취소됐어요. 손님들이 안 온대요. 파산할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빠도 여러 번 망했었어. 이게 위로예요? 엄마, 정말 너무해요. 순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오복녀가 약국 문을 닫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다들 어머님 걱정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근데 난 괜찮아요. 그런 아들들 둬서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근데 어머님, 그 200억 얘기 진짜예요? 순옥이 미소 지었어요. 비밀이에요. 오복녀가 눈을 반짝였죠. 역시 어머님이 그냥 분이 아니었어. 뭔가 계획이 있으셨구나. 문달수도 들렀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에 큰아드님이 짐 빼러 왔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겠던데. 그래요? 힘든가 보네.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담담하시다니. 하늘은 하루 종일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 오빠들이 또 뭐 할지 몰라요.
내가 지킬게요. 괜찮아. 이제 쟤들은 아무것도 못해. 저녁 무렵 뜻밖의 방문자가 왔습니다. 조상필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전 그냥 상담만. 정말 계약할 생각은 없었어요. 알아요. 가세요. 네. 그게 다예요? 뭘 더 바라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조상필이 황급히 떠났습니다. 밤이 되자 순옥은 서유진과 하늘을 불렀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야. 다음 단계요? 응. USB 내용을 공개할 거야. 아빠의 유언을.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빠들이 더 화낼 텐데. 화내든 말든.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서유진이 노트북을 준비했어요. 언제 하실 건가요? 내일. 두 놈 다 불러서. 그때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재도 비슷한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순옥은 문자를 보고 코웃음 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돈 때문이겠지. 하늘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래도 용서해주면 안 돼요? 용서? 진심으로 반성하면 생각해 볼게. 근데 쟤들은 아직 멀었어.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췄죠. 순옥은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일이면 다 끝나. 당신 유언대로 할게. 하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유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일 알게 될 거야. 모두가.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복수의 단맛을 느끼며. 한편 지훈과 민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겠죠. 무너진 인생을 보며.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결전의 날이었어요. 문달수가 일찍 와서 알렸습니다. 어머님, 큰아드님하고 둘째 아드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오라고 해요. 네. 그런데 둘 다 초췌해 보이던데. 그럴만하죠. 오복녀도 약국 문을 열기 전에 들렀어요. 어머님, 오늘이 그날이죠? 다 밝히시는 날? 네, 오늘이에요. 힘내세요. 진실은 항상 이기니까요. 순옥은 거실 테이블에 USB와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늘과 서유진도 자리를 잡았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두 아들이 들어왔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순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종 심판의 시간이 왔어요. 두 아들이 거실에 들어서자 순옥은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너희 아빠의 진짜 유언을 보여줄게.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언이요? 아빠가 유언을 남겼다고요? 그래. 3년 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녹화하셨어. 서유진이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병상에 최도연이 나타났어요.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영상 속 도연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아,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내 특허가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그때 큰 돈이 들어올 텐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말해두려고. 민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지훈도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죠. 도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평생 가난했어. 발명에만 매달리느라 가족한테 해준 게 없지. 순호가 미안해. 그리고 아이들아 미안하다. 하늘이 눈물을 닦았어요. 순옥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하지만 이제 보상받을 때가 올 거야. 내 심장 박동 센서가 세상을 바꿀 거거든. 그때 들어올 로열티는 아마 200억은 넘을 거야. 지훈과 민재가 서로를 봤습니다.
정말 200억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 돈은 아무에게나 주면 안 돼. 진짜로 엄마를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야 해. 돈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아이에게. 영상 속 도연이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지훈아, 넌 똑똑해. 카이스트까지 갔잖아. 하지만 성공만 쫓다가 가족을 잊으면 안 돼. 민재야, 넌 재능이 있어. 하지만 거칠에만 신경 쓰면 진짜를 놓쳐. 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아, 넌 비록 대학은 못 갔지만 내 마음이 제일 따뜻해. 엄마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여. 하늘이 흐느꼈어요. 순호가 내가 미리 변호사한테 맡겨뒀어. 공증도 다 받았고 내가 결정해. 누가 진짜 상속자인지. 진짜 효도하는 아이에게 줘. 영상이 끝나갈 무렵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심해.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야. 서로 아끼는 마음이 진짜 유산이야. 사랑해, 모두. 화면이 꺼졌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누가 상속받는 거예요? 순옥이 일어섰어요. 너희 아빠가 말했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민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그래. 그럼 왜 내가 거짓골로 왔을 때 쫓아냈어? 왜 나를 모른다고 했어? 지훈이 변명했어요. 그때는 상황? 내 어미가 초라하니까 부끄러웠겠지. 하늘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제 충분해요. 오빠들도 알았을 거예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순옥이 서유진에게 눈짓했어요. 서유진이 서류를 꺼냈죠. 이건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수익자 지정 권한은 강순옥님께 있고요. 지훈이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내가 병원비 달라고 했을 때가 기회였어. 15만 원 던지고 간 너 7만 원 주고 쫓아낸 너. 그때가 기회였다고. 민재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순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 그래, 해봐. 밑바닥부터 너희 아빠처럼. 문달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기자들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한대요. 돌려보내요. 아직 할 말 없어요. 오복녀도 밖에서 외쳤습니다. 어머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응원한대요. 순옥이 창밖을 봤어요. 정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다시 두 아들을 봤습니다. 이제 결정할게. 유산은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대부분 장학재단 설립에 쓸 거야. 가난한 학생들 돕는데. 지훈이 놀랐습니다. 장학재단이요? 그래. 너희 아빠 이름으로. 최도연 발명가 기념재단. 민재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요? 너희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교육비, 유학비, 결혼자금.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엄마, 하늘이는 달라. 전 재산을 내게 줬어. 진심으로. 하늘이 손사래를 쳤어요. 엄마, 난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순옥이 하늘을 안았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진짜 상속자야. 두 아들이 망연자실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죠. 순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진짜 재산이 뭔지. 근데 그땐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순옥을 응원하는 소리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상속 결정이 난 다음 날 지훈이 변호사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장남인 제게도 권리가 있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법적으로 직계자녀는 유류분 청구권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상속분은. 순옥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래, 그럼 법대로 해. 근데 알아? 보험 사기 미수도 법적 문제야. 지훈의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보험 사기요? 그게 무슨... 서유진이 나섰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죠. 두 분이 어머니 몰래 사망보험을 들려고 했어요. 증거도 다 있고요. 지훈이 발끈했어요. 그건 미수잖아요. 실제로 안 했다고요. 미수도 범죄예요.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가 지훈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신호였죠. 그때 민재가 들이닥쳤어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 술 먹고 왔니? 그래, 먹었어. 레스토랑 망했어. 다 엄마 때문이야. 하늘이 민재를 막았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엄마한테 왜 그래요? 너는 좋겠다. 200억 다 차지하고 난 한 푼도 안 받기로 했어요. 다 장학재단에 갈 거예요. 민재가 비웃었어요. 거짓말. 너랑 엄마가 짜고 치는 거지. 순옥이 일어섰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나가라고? 내가 왜? 이건 우리 집이기도 해. 문달수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소란스러워서. 이 사람들 좀 내보내주세요. 문달수가 지훈과 민재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소리쳤어요. 엄마, 후회할 거야. 꼭 후회할 거라고. 오후가 되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순옥의 이야기가 전국적인 화제가 된 거예요. 어머님, 인터뷰 좀 해주세요. 200억 전액 기부하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두 아들과는 완전히 절연하시는 건가요? 순옥은 집 안에만 있었어요. 하늘이 곁을 지켰죠.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저녁 무렵 오복녀가 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뭐가요? 큰아드님이 방송국에 제보했대요. 어머니가 치매라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순옥이 웃었어요. 치매? 그래,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서유진이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고소하겠습니다. 나도요.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그날 밤 방송에서 지훈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이상해지셨어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하지만 댓글은 정반대였어요. 본인이 이상한 거 아님? 어머니한테 보험 들려던 놈이 할 소리냐? 카이스트 나와서 그 짓 하냐? 민재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끝까지 아들입니다. 역시 조롱 댓글만 달렸죠. 지금 와서 코스프레? 레스토랑 망했으니까 굽신거리네. 역겹다 진짜. 다음 날 아침 문달수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큰아드님 회사에서 해고됐대요. 그래요? 네, 이미지 실추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둘째 아드님은 레스토랑 폐업 신고했대요. 순옥은 담담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오빠들이 또 뭔가 할 것 같아요. 뭘 하겠어? 이미 다 잃었는데.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순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민재도 문자를 보냈죠. 엄마,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순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리가 다 된 것 같네요.
네, 이제 끝이에요. 창밖으로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어요. 순옥은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 쟤들도 이제 알겠지.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하늘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이제 그래야지. 밖에서 또 다른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순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200억 상속 통지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모든 걸 이겼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차를 가져왔어요. 엄마, 대추차예요. 따뜻하게 드세요. 고마워. 엄마, 무슨 생각해요? 순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빠 생각. 이렇게 되길 원했을까? 아빠는 엄마가 행복하길 원했을 거예요. 행복? 난 지금 행복한가?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산산조각 난 거죠. 그때 문달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전해드리래서요. 편지 2통이었어요. 지훈과 민재가 보낸 거였죠. 첫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지훈의 글씨였어요. 엄마, 저는 이제 서울을 떠납니다. 지방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언젠가 떳떳하게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두 번째는 민재의 편지였습니다. 엄마, 시골에서 작은 분식집 하려고 합니다. 화려한 건 다 버렸어요. 엄마가 해주던 된장찌개 팔 거예요. 용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전 엄마 아들입니다. 미안해요.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놓고 흐느꼈어요. 이제야 정신 차린 거니. 하늘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하늘아, 내가 너무했나? 너무 잔인했나? 아니에요. 오빠들이 먼저 잘못했어요. 그때 오복녀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또 무슨 일이에요? 장학재단 설립 신청이 반려됐대요. 서류 문제가 있다고. 순옥이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서유진에게 급히 전화했어요. 어머님, 확인해 봤는데 상속세 문제예요. 200억 상속세가 거의 100억이에요. 100억? 네, 그리고 두 아들이 유류분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어요. 재단 설립이 보류됐습니다. 순옥은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소송이 끝나야 해요. 몇 년은 걸릴 겁니다. 전화를 끊고 순옥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빠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마저 안 되는구나. 그날 밤 순옥은 남편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뜻대로 못했어. 재단도 못 만들고 애들도 다 잃었어. 하늘이 뒤에서 지켜봤어요. 엄마, 이게 맞는 건가? 복수가 답이었나? 순옥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떻게 해?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 영정 뒤에서 또 다른 봉투가 떨어진 거예요. 하늘이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봉투 겉면에 적혀 있었어요. 진짜 마지막 유언 마이너스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열 것.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또 있었어? 봉투를 열자 편지와 함께 USB가 하나 더 나왔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아,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 모든 게 힘들어졌을 거야. 가족이 흩어지고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 미워하게 됐겠지. 하지만 기억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아무것도 없었지만 행복했잖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 USB에는 내가 남긴 또 다른 것이 있어. 스위스 계좌야. 50억이 들어있어. 이건 오직 너를 위한 거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을 용서해줘. 그들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사랑해. 순옥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하늘이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 두셨네요. 그래. 너희 아빠는 늘 그랬어. 문달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밖에 큰아드님하고 둘째 아드님이 와 있어요. 뭐라고요?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어요. 비를 맞으면서요. 순옥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 두 아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무릎 꿇고 있었어요. 비를 흠뻑 맞으면서 하늘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순옥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봤어요. 용서해줘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죠. 하늘아, 우산 2개 가져와. 엄마, 아빠가 용서하라고 했어.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두 아들은 아파트 입구에서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일어나.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비에 젖어 있었는지 눈물에 젖어 있었는지 분간이 안 됐어요. 엄마, 일어나라고. 민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순옥이 우산을 두 아들 위에 씌워줬어요. 들어와. 감기 걸리겠다. 집 안으로 들어온 두 아들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늘이 수건을 가져왔죠. 오빠들 닦아요.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내가 진짜였어. 우리가 가짜였고. 민재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눈이 멀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순옥이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너희 아빠가 마지막으로 이걸 남겼어. 두 아들이 편지를 읽었어요.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아빠가 용서하라고. 그래. 너희 아빠는 늘 그랬어. 가족이 최고라고.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성공에 눈이 멀어서 카이스트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행복했니? 아니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민재도 무릎을 꿇었어요. 나도요. 이탈리아 유학 갔다고 자랑하고 레스토랑 차렸다고 으스대고. 근데 다 허세였어요. 빚만 잔뜩이었죠. 순옥이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정말 반성하는 거니? 네, 정말이에요. 다시는 안 그럴 거니? 맹세해요, 엄마. 순옥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나도 잘못했어. 너희를 시험한 것도, 복수한 것도. 하늘이 놀랐습니다. 엄마는 잘못 없어요. 아니야. 나도 너희를 돈으로 판단했어. 그게 잘못이야. 서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유류분 소송을 계속할 건지. 지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취소할게요. 당장 취소할게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우린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다시 아들이 되고 싶어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 네. 돈은 정말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때 문달수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뉴스에 나왔어요. TV 화면에는 순옥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감동적인 화해. 200억 상속 가족, 결국 용서와 사랑을 선택. 오복녀도 왔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진짜 가족을 되찾으셨네요. 순옥이 일어섰어요. 지훈아, 민재야. 네, 엄마.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두 아들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하늘도 함께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해. 순옥이 남편 영정을 받습니다. 여보, 봤지?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 그리고 결심했어요. 유산은 이렇게 하자. 장학재단에 100억. 나머지는 너희 셋이 똑같이 나눠. 지훈이 놀랐습니다. 엄마, 우린 정말 안 바라는데. 아니야. 이게 아빠 뜻이야. 가족이 함께하는 게. 민재가 울먹였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 받을래요. 엄마한테 다 드릴게요. 아니야. 너도 받아야 해. 넌 자격이 있어. 서유진이 미소 지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결말이네요. 문달수도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가족은 가족이에요. 오복녀가 덧붙였죠. 어머님, 이제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행복해. 밖에는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순옥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밥 먹자. 된장찌개 끓여줄게. 엄마 된장찌개. 모두가 웃었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오듯 가족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어요. 그날 밤 순옥은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2월. 오늘 진짜 승리했다. 돈이 아니라 가족을 되찾았으니까. 한 달 후 최도연 발명가 기념 장학재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대강당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순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68배 나이가 무색하게 당당한 모습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편 최도연은 평생 가난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의 꿈이 젊은이들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맨 앞줄에는 세 자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작은 연구소를 차려 신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죠. 민재는 동네 작은 식당을 열어 정직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늘은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지만 이제는 야간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장학생 대표가 인사말을 했어요. 저희 같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도연 선생님처럼 포기하지 않는 발명가가 되겠습니다.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살아서 이 광경을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였어요. 지훈이 어머니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첫 월급이에요. 많지 않지만. 월급? 내가? 네, 제 연구소에서 첫 수익이 났어요. 아직 적지만 매달 드릴게요. 민재도 봉투를 꺼냈어요. 나도 있어요. 식당이 입소문 나서 손님이 늘었어요. 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오빠들 달라졌네요? 너한테 배운 거야. 진심이 뭔지. 순옥이 봉투들을 돌려줬어요. 필요 없어. 너희들 알아서 써. 엄마 받아요. 이제야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문달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그동안 신경 써줘서. 제가 뭐려. 아, 그런데 어머님,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전 최 사장님 공장에서 일했었어요. 30년 전에. 그때 그분이 얼마나 가족 사랑이 극진했는지.
순옥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왜 이제야? 그분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용히 지켜봐 달라고. 오복녀도 왔어요. 어머님, 이제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근데 어머님, 그 스위스 계좌 50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도 다 나눌 거예요. 가족들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서유진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수고했어요.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순옥의 집에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가 차려졌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죠.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화려한 이탈리안 요리보다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야. 하늘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네, 오빠들. 야, 우리가 늦긴 했지만 그래도 깨달았잖아. 모두가 웃었어요. 순옥이 남편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봤지? 우리 애들 이제 제대로 됐어. 당신이 원하던 대로.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최도연 장학재단 첫 장학금 수여. 100명의 학생에게 희망을. 가족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지훈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아빠를 위해, 아빠를 위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옥은 생각했어요. 돈은 결국 도구일 뿐이었다고.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함께 모여 밥 먹고 웃을 수 있는 가족이라고.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은 별 하나. 순옥은 그게 남편이라고 믿었어요. 하늘에서 가족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의 시작이요. 6개월 후 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신랑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죠. 순옥이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예뻐. 정말 예뻐. 엄마 고마워요. 모든 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지훈이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아, 축하해. 그리고 미안해. 오빠가 너무 못됐었어. 괜찮아요, 오빠.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요. 민재가 웨딩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직접 만든 거였죠. 내 동생을 위한 특별 케이크야. 오빠, 정말 고마워.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로 가득했어요. 장학재단 학생들도 많이 왔죠. 순옥이 축사를 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제일 가난했지만 제일 부자였어. 마음이 부자였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아.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피로연에서 지훈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연구소에서 드디어 특허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처럼요. 민재도 소식을 전했어요. 제 식당이 미슐랭 가이드에 올랐어요. 어머니 레시피로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문달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30년 전 최도연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언젠가 우리 가족이 최고가 될 거라고. 그 예언이 맞았네요. 오복녀도 축하했습니다. 이 가족만큼 드라마틱한 가족도 없을 거예요. 그때 하늘이 일어섰어요. 여러분, 발표할 게 있어요. 저 임신했어요. 함성이 터졌습니다. 순옥이 하늘을 껴안았어요. 정말?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야? 네. 엄마가 최고의 할머니가 될 거예요. 저녁이 되자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순옥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네. 지훈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 모실게요. 제대로.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 우리가 진짜 효도할게. 순옥이 남편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지? 애들도 잘 컸고, 손주도 생기고,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서유진이 마지막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장학재단이 전국 규모로 확대됐어요. 이제 1000명의 학생을 도울 수 있어요. 정말요? 도연 씨가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늘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름을 물려주고 싶어요. 도연이라고.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순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이야.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맞잡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재단 2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대강당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장학생, 후원자, 언론인들까지. 순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죠. 하늘의 아들, 도연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제 손주입니다. 이름은 도연. 할아버지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옥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년 전 겨울, 저는 200억이라는 큰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했죠. 제 자식들을. 청중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이미 유명한 이야기였지만 본인 입으로 듣는 건 달랐으니까요. 거짓골로 찾아갔더니 큰아들은 15만 원을 줬어요. 둘째는 7만 원. 하지만 막내는 전 재산을 줬죠. 하늘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복수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가족을 잃을 뻔했죠. 지훈과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남긴 진짜 유언을 발견했어요.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손주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죠. 이제 이 아이에게 물려줄 진짜 유산이 생겼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 그게 진짜 재산입니다. 장학생 대표가 꽃다발을 전했어요. 저희 1000명의 꿈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옥이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1000명의 자녀예요. 모두 성공하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였어요. 지훈이 보고했습니다. 엄마, 제 발명품이 해외 수출 계약됐어요. 민재도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제 식당 2번째 지점 낼 거예요. 엄마 이름으로. 하늘이 아기를 받으며 말했죠.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우리 모두. 순옥이 창밖을 봤습니다. 2년 전 그 겨울밤 비에 젖은 채 등기우편을 열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가족이 곁에 있었죠. 문달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최 사장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오복녀도 왔어요. 어머님, 이제 진짜 대박이에요. 온 나라가 어머님 이야기 알아요. 순옥이 웃었습니다. 유명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손주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함께 있는 거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걸었어요. 순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봉투에 담긴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작이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옥순 씨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